이티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네. 오늘도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그래도 시장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네. 포인트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금요일에 결국에 한 8%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좀 올라갔었잖아요. 2차 전지 다시 한번 급제동 걸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테슬라의 하락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면서 좀 빠졌는데 더 많이 빠졌던 부분이라서 사실 이것 때문에 2차 전지가 빠진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림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테슬라의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미증시 하락이 아무래도 2차 전지 하락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섹터군들이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올랐던 이유는 자율주행 이슈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셀업체 위주로 2차 전지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테슬라 때문에 빠진다라기보다는 만약에 2차 전지에 오늘 수급들이 다 빠지면은 그때 좀 전반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얘기해 주셨던 만큼 자율주행 질문 들어가 볼게요. 시장 안에서 금요일에 관련주들 시세가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네. 마감될 때쯤에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자율주행 관련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볼 법한 섹터일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뭐 FSD라고 하는 것이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중국과 유럽에 판매한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결국엔 이 이제 테슬라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라기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인데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그렇죠. 남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제 개인 사견입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똑똑한 게 뭐냐면 이게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약간 뭐랄까요 해리스가 되면은 그 IRA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에 그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트럼프랑 해리스랑 둘 다 공통 수혜받은 게 테슬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게 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지 선언을 아예 했잖아요. 네. 트럼프 쪽을.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안 되고 해리스가 된다고 해서 해리스가 그런 친환경 사업, 전기차 사업을 배척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좀 똑똑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어떤 미국 대통령이 되던 간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미래 사업들 이런 것들은 저는 미래 성장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런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 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은 당연히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카메라 모듈이 더 개수가 많이 필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결국엔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빠지는 부분 때문에 걱정이실 건데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게 맞고 내가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윗꼬리가 달긴 했습니다만 이 이슈가 지금 끝나지 않고 뭔가 다시 또 나와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에 지금 눌린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 오늘장에서 잡아볼 수 있는 걸까요? 자율주행이요? 네, 근데 사실 자율주행 안에서도 지금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너무 심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좀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네. 좀 크게 가기도 했고요. 사실 이 퓨런티어 모회사가 하이비전 시스템인데 저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그런 검사 장비 쪽은 네. 이쪽이 좀 되게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왔고 저는 오히려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 특히나 HMI 관련돼서는 네. 저는 모트렉스 쪽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트렉스가 급등했었다가 결국에 네. 하락으로 전환이 된 채 마감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 모트렉스 좀 괜찮다 말씀 주셨고 자 그러면 본부장님 전기차 화재 대책도 발표가 됐단 말이죠. 확실히 금요일에 이슈가 뭐 되게 많았습니다. 관련주들이 시세가 폭발했어요. 소방 관련주들 네. 특히나요.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자금 쏠릴까 지금 질문 달려 있는데 오늘장이 부진하다면 네. 그럼 이쪽으로의 단기 시세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성 있는데 이게 화재 대책 나오면서 약간 스프링클러 관련 네. 얘기만 나와서 그
스프링클러 관련주들만 좀 세게 올라갔거든요. 파라텍 같은.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은 사실 좀 이슈로 올라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좀 본연의 이러한 전기차 화재 이런 관련 예방 종목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사실 근데 오히려 이 종목 지금 그리드위즈나 이런 쪽은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급락 나온 것들이 좀 화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과연 저거에 대한 대책을 줄 수 있냐예요. 예를 들면 그리드위즈 같은 경우는 PLC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저 PLC가 뭘 하는 거냐면 배터리가 과충전됐을 때 네. 차단해 버리는 그런 릴레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정부에서 야 그러면 우리 완충은 안 돼. 뭐 90%만 충전하게끔 해줄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올라가는데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는 배터리 그 정보 공개와 네. 스프링클러 이런 맞아요.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왜 얘네는 얘기 안 나와? 이러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얘기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보고 기대감이 있는 쪽. 한농화성 CIS 전고체는 오히려 좀 급락이 나와서. 네, 전고체는 사실 지금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저거를 뭐 테스트하고 양산하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최소 1년, 뭐 1년이 뭐예요?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포비아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만들자 이런 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실제로 화재를 막기 위한 대응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도 그거에 대한 일환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내올 수 있는 거는 배터리 완충을 100%안 되게 막는 뭔가를 하자, 네. 장치를 걸자 아니면 BMS 관련해서 뭔가를 꼭 넣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은 오케이 사인 받아봤고요. 자 그럼 2차 전지 자율주행 오늘 통틀어서 탑픽 받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어떤 종목을 사냐가 지금 중요할까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 중에 본다고 한다면 저는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지만 이 현대오토에버는 사실 현대차에서 꿈꾸고 있는 그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이고 결국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중심차가 되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그리고 지금 현대오토에버는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하반기도 이러한 모멘텀 살아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짧게 말씀 네, 주시면요.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4만 원 챙겨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전력기기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력기기 확실히 이제 반도체와 동조화된 움직임 보여줍니다. 최근에 급락이 목격이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게 답일까요? 일단 뭐 지금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왔지만 AI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섹터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네. 빠질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결국에는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끌어올렸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조금 뭐 관망이 답이냐 아니면 추가 매수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뭐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할 단계는 아니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흐름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에는 전력기기에 대한 실적들이 좋고 앞으로 뭐 전망치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2분기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AI에 대한 특수 효과를 밸류에 집어넣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망이 답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럼 바로 탑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전력기기 안에서 지금 살 수 있는 종목 고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어렵죠? 이거는 네. 실적이 그나마 되는 기업들 쪽으로. 보셔야 된다. 현대일렉트릭. 네, 그 중에서 지금 실적 가장 좋은 게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지금 뭐 사실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2배 이상이었죠. 엄청났기 때문에 요게 하반기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 전력기기 쪽을 보신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중소형단보다는 네. 오히려 완전 대장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네, 현대일렉트릭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오. 손절가는 22만 원 정도
지금 사실 되게 타이트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분위기가 지금 여기서 뭐 크게 보고 이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위로 업사이드를 좀 더 주는 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고점 대비 지금 조정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타이트하게 22만 원, 목표가 30만 원 잡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전략 짧게 들어볼게요. 오늘 걱정이 많이 될 거거든요. 네. 한마디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 이제 반대 매매 나오겠죠. 리스크가 이제 있어요. 그럼 반대 매매 나오게 되면은 추가 낙폭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해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네.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화도 너무 어려운 장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바라봐야 된다로 정리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